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학 계열 일반 편입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을 하고 난 후에 의학 계열의 진로 변경을 원한다.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유일한 경로가 바로 일반 편입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반 편입학에 대한 경쟁률, 특히 일반 편입학 중에서 의학과에 대한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할 대학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의 정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올바른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일반 편입학 의학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 입학 이후에 일반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신다면 합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작정 준비하다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유형 또는 본인의 학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이나 학업 외의 활동들 기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대학이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 대학에 맞춰서 지필고사라든가 아니면 영어 시험이라든가 면접에 대한 유형들을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자격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기준은 공통적으로 국내 대학 출신자 또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해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2학년 4학기 이상을 수료 예정인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자연계열 학사과정이어야 해요. 반드시 자연계열 학사과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4학년 중 2학년이나 4학기 이상의 수료가 예상이 되어지시는 분들이어야 하고, 또 각 대학들마다 2학년 수료 기준 이상의 학점, 기본 학점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계열의 신입생 모집인원. 이 의학계열의 신입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입학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실제 신입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통틀어서 선발하는 인원이 약 4,869명이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 신입학이 시작이 되어진 게 2022학년도부터 신입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대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1,745명, 전체를 합치면 무려 6,614명이기 때문에 정말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신입학 모집 인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학 계열의 편입학의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의학과의 편입학 모집 인원이 2023년도 기준으로 59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 57명이니까 사실상 저 정도의 항상 인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치의학과는 34명이고요. 수의학과는 81명,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4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죠. 그렇죠? 의학과는 53명, 57명, 58명이니까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의학과도 보면 18명, 32명, 34명이기 때문에 소폭 증가.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전년도에서 많이 늘었죠. 56명에서 81명으로. 한의학과도 33명에서 48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의대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특히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높은 메이저로 진학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다시 이제 수능을 보시거나 신입학을 도전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약대에서 결혼생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렇게 편입학의 인원도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형 일정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의 전형의 일정이 12월에서 1월 정도의 원서 접수 일정이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를 보시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인제대학교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 그 다음에 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가 보면 건양대학교가 1월 3일에서 1월 12일 정도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에 해당이 되고, 대학들마다 면접만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죠. 면접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대부분 다 1월 중순이나 1월 말 정도의 면접 일자가 잡혀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고사뿐만 아니라 필답고사, 필기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의대 편입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들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 그 다음에 학과, 본인의 필답이나 필기고사의 준비 여부, 그 다음에 영어 영역에 대한 성적,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 또 전적 대학의 성적 등을 고루 판단하셔가지고 일찌감치부터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수능처럼 모든 대학이 평가원에서 동일하게 시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시험의 출제 경향이나 또 전형의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준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쯤 돼서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본인의 준비 정도가 특정 대학에 이렇게 딱 적합하게 맞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준비의 미흡으로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할 대학을 일찌감치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형의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플러스 영어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필답고사나 필기고사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고, 이런 학교들이 보통 보면 해외 대학 출신자들이 원서 쓰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있겠죠.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2학기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편입하게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많다 보면 이런 한국식의 필기고사나 필답고사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준비가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필기나 필답고사를 볼지 않는 을지대나 카톨릭 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같은 대학들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의학과에서 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다단계 방식이에요. 그렇죠? 1단계에서 전적대학 성적 30% 반영하고 서류평가 40%, 공인어학 성적 30%를 반영하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 면접이 20%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서류평가라고 하면 어떤 걸 서류평가라고 하냐면 전적대학 성적 및 모집 단위에 관련해 되어진 이수 과목의 성취도, 공인성적,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 기타 자료 등을 학업 역량과 발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말하는 서류평가 항목이고요. 면접시험은 의학적 인성과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은 보통 인성면접과 지성면접이라고 하죠. 인성면접은 흔히 말하면 이제 MMI 형식의 면접으로서 의료 딜레마나 상황이나 모의 면접 같은 의학적 인성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물어보는 면접이 우리가 인성면접이고, 지성면접이라고 하면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를 파악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시험 문항인데 편입학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답고사나 필기고사를 보죠. 필답고사나 필기고사를 통해서 지성면접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의 유형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학적 인성이나 가치관 모의 면접에 초점을 두는 면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필답고사와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에요. 편입학에서 가장 폭이 넓은 것은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폭이 넓죠. 그리고 필답고사는 어찌됐든 대학에 가서 모든 지원자들이 동일한 시험 문항을 통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가장 객관화되어지고 가장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입학 시험에서 가장 어떤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입학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필답고사, 필기고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필답고사나 필기고사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학들마다 필답고사나 필기고사를 보는 과목과 또 시험의 유형, 시험의 시간들이 다 다르죠. 이런 점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무작정 공부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할 대학을 결정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하대학교는 필기고사로서 영어 30에 수학 40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는 수학과 생화학을 시험을 보고요. 건양대학교는 생물학 50문항을 봅니다. 중앙대학교는 일반학과 일반생물학의 시험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생물학 50문항 50, 그 다음에 화학에 50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화학에 50, 생물학에 50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생물과 화학을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생물학만 시험을 보거나,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영어나 수학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수학과 그 다음에 생화학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 필답고사의 공인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경우죠. 특히 이제 공인 영어 성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의학 계열의 학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 성적은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필답고사, 지필고사 다음으로 표준학력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영어 성적이죠. 그렇죠. 영어 성적. 전적 대학의 성적이라는 것은 대학의 유형이나 대학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표준학력 지표에 해당이 되어지는 필답이나 필기고사,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은 명확한 표준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학업적 우수성을 객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신대학교는 보면은 기초화학과 기초생물학의 전공시험에 60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에 9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원광대학교는 생물에 100점, 화학에 100점 반영하고 공인 영어 성적에 200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제주대학교는 생물과 화학의 필답고사 40%에 공인 영어 성적 70점입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화학과 생물 필답고사 60점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에 40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충북대학교는 공인 영어 성적에 30점을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 필기고사에 20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전공 필기고사는 바로 생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 기초 지식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적에다가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수강 능력 평가라고 해서 영어와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공인 영어 성적에 30점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기고사에서는 7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는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소서나 학업계획서 작성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편입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4년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를 수료하거나 수료 예정되신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채울 만한 활동, 학업적 성취 또는 교내 활동, 교외 활동들을 진행한 경험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는 특히 의학과인 경우에서 또는 의학과뿐만 아니라 의학계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해요. 합격에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 학생들이 내가 외부에 편입하게 왜 떨어졌을까? 다른 학생들은 나보다 더 낮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판단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부족해서 불합격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고신대, 인하대, 인제대, 중앙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나 경희대, 충북대, 건국대, 글로컬, 단국대, 천안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중에 어려운 점은 의전원이나 취전원이다 라고 하면 대학교 4년 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니까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업 또는 학업 외 활동,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탐구라든가 연구라든가 등등등 다양한 활동들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편입학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학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활동이 대부분 다 편입학 준비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은 학교 활동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기가 어렵죠. 대학 과정이.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문항을 묻고자 하는지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활동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대학교 2학년 돼서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쯤 돼서 대학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원서 쓸 때쯤 돼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기소개서 문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활동을 채워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보면 자, 본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의 학업 목표, 실행계획,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적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원 동기가 뭐냐, 두 번째는 학업 후의 진로 계획이나 목표 계획이 무엇이냐, 또 본인의 장점과 약점을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하니까 글자 수는 800자,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800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의 소재로 나눠서 400자, 400자로 쓰게 되어지면 글의 연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800자 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글을 쓰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업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의 학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글을 써야 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본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렵고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했으면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라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활동과 관련의 내용이죠. 활동이라는 것은 학업과 연관이 되어진 활동일 수도 있고요. 학업과 연관이 떨어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활동들과 잘 연관지어서 글을 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교 2학년 막판에 가서 대학 결정하고 자기소개서를 펼쳐보고 쓰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입학으로 의대를 가겠다,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가겠다고 결정하시면 일찌감치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난 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막상 지원대학에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펼쳐보고 나면 마땅히 쓸 내용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편입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게 중요하죠. 전적대학의 성적도 중요하고 공인영어 성적도 중요하고 필기고사도 중요하고 필딱고사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필기고사, 필딱고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인영어 성적이 중요해요. 왜? 이 두 가지는 표준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물어본다면 학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요 점을 좀 신중히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